네, 안녕하세요. 맨날 뭐 급변사태 하니까 뭐 1년 반 동안 급변사태 해왔는데, 근데 보시죠. 이게 조짐이 요새 좀 심상치가 않아요. 이게 진짜로 이제 거의 막바지에 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선 첫째, 미국의 이 국내적으로 정치 내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미 하원에서, 그러니까 아담 쉬프라는 민주당 하원 의원이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극악무도한 방식으로 이 그 트럼프, 그러니까 그 우크라이나에 관한 의혹, 그게 이제 쿼드 프로인가 뭐 그렇죠? 네, 까먹었다. 아무튼 간에 그 뭐냐면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압력을 넣어서 그 조 바이든, 헌터 바이든 부자의 우크라이나에서 행한 비리 의혹을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 약 4천억 원의 그 군사 원조를 홀딩하겠다라는 압력을 넣었다라는 의혹에 대해서 민주당 하원은 아담 쉬프가 이제 아주 흉악무도한 방식으로 언론전을 위한 조사를 해왔어요. 흉악무도하다는 얘기 뭐냐? 공화당 쪽에서 요구하는 증인은 안 부르고, 그 다음에 불러놓은 증인에 대해서도 공화당 쪽에서 묻고 싶은 질문은 잘라버리고, 그런데 이제 그게 너무 흉악무도해서 야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이 많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해도 괜찮아 라는 결의를 통과시켰다고요. 그게 한 2주 됐죠. 그런데 그 미국은 그 정도까지는 적나라하지가 않은데, 결의 통과한 그 방식을 보면 딱 민주당 의석수하고 공화당 의석수가 딱 나눠지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정치 내전이라고 봐야죠. 그럼 이 일은 어떻게 이제 앞으로 전개될 거냐? 민주당이 좀 덜 맞으려면 오히려 탄핵을 부결시켜야 돼요. 하원은 단순 과반이면은 그냥 탄핵 의결되거든요. 상원은 3분의 2고. 그러면 근데 민주당이 그렇게 해서 좀 덜 맞으려면 탄핵을 부결시키면, 그래도 민주당은 조금 말하자면은 좀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좀 판단력이 있는 집단이다, 뭐 이 정도로 해서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만에 하나 민주당이 정말로 탄핵을 가결하는 경우에는 이게 상원으로 가면서, 상원에서는 진짜로 그 다음에는 진짜 청문회가 열린다고요. 그러면 민주당이 불러서 발언시킨 옛날 증인들도 다 불러오고, 공화당에서 부르려고 했던 증인들도 다 불러오고 해서 이게 다 까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한참 까다 보면 닉슨은 탄핵 전에 워터게이트 조사가 1년 6개월 걸렸습니다. 한참 까다 보면은 내년 10월이에요. 선거 전날이에요, 이제. 근데 깔 때 공화당이나 트럼프한테 유리한 것도 까질 거고 민주당 것도 까질 거고 빵빵빵빵 까니까, 그건 어느 때 그 조사를 마감시킬 거냐는 공화당 마음이 되죠. 제일 유리할 때 마감시킬 거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겉으로는 트럼프 정치 위기처럼 보이지만 실은 민주당이 극좌향 표류하고 있는 사건이에요. 지금 벌어지는 일이.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 이제 이쪽에 그 정치 내전 같이 보이는데 실은 미국 보수혁명의 완성이라고 말을 할 수 있고요. 요새 이제 조선일보가 계속 우려먹는 게 있죠. 그 누구지? 니키 헤일리, 그 UN 대사 하다가 그만뒀어요. 그때 이제 개인 사정으로 그만뒀다 그러는데, 이제 워싱턴 포스트나 뉴욕 타임즈는 마치 니키 헤일리가 사실상 해임된 것처럼 말을 했었어요, 그때. 근데 니키 헤일리가 요번에 이제 회고록을 쓰는데 with all respect인가 뭔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뭐 그런 어감이죠. 회고록을 써서 아직 출간 안 됐는데 그 내용이 지금 언론에 보도가 돼서 나오거든요. 근데 그 회고록의 전체 그게 트럼프 입장을 굉장히 옹호하는 그런 그 문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는 거기서 이제 짜집기로 뜯어내갖고
이제 트럼프를 계속 비아냥거리는 얘기를 많이 쓰죠. 오늘도 사설에 바로 요걸 어른들의 축이라고 번역을 해놔서 사설에 아는 척하고 썼는데 실제로는 기둥 노릇하는 어른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얼라고 이게 성격적으로 좀 이상한 놈이고 어디를 튈지 모르는 놈이고 이거를 이제 이 원로들이 어른들이 이걸 제어해 왔다라고 해서 그 어른들 그 그룹을 이제 트럼프를 공격하는 쪽은 Axis of Adults 혹은 Room of Adults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 어른들이 누구냐? 쫓겨난 틸러슨, 쫓겨난 비서실장 켈리, 쫓겨난 매티스 이런 인간들이에요. 그러면 이게 완전히 제거됐다고요. 이제 트럼프 친정 체제가 만들어진 지가 이제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유가 뭐냐면 이 쟁점이 워낙 커서 그래요. 2017년 12월에 이게 National Security Strategy, 그러니까 국가 안보 전략 보고서예요. NSS 보고서. 이게 2017년 12월에 발표되는데 이 보고서에서 미중 전쟁을 딱 예고를 해요. 그리고 2018년 9월달 트럼프의 유엔 연설에서 보면 이미 그러니까 중동 이슬람 석유 패권 시대가 끝났다라고 선언하면서 이제 아주 공격적인 연설이 있다고요. 거기에서 포커스는 중국은 아니에요. 중국은 n분의 1로 들어가요. 2018년 10월에 펜스 연설은 완전히 미중 전쟁에 대한 이 전체 전략 계획서거든요. 말하자면.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소련과 러시아가 주적이고 이거 70년 된 얘기죠. 서유럽이 동맹 1번지고 이거 70년 된 얘기예요. 중동 석유 패권이 실질적 왕이고 중동 이슬람 석유 패권 받들어 모셔야 되고 이건 50년 된 얘기예요. 미중 밀어내야 되고 이거 50년 된 얘기예요. 북핵은 중국 중심 육자회담으로 푼다. 이거 한 20년, 25년 된 얘기예요. 이게 지금 다 바뀐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원로라는 것들, 그러니까 워싱턴 기득권 집단, 언론, 학계, 외교계, 외교관계들, 그 다음에 심지어 군부, 이쪽에서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죠. 특히 미중 전쟁은 이거는 주식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기업과 직결되어 있는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더 반발이 심하다고요. 이거가 개탕이 쳐져서 이제 맨 마지막에 온 게 이 상태까지 온 거예요. 탄핵난동까지. 그러니까 내부 숙청이 거의 끝난 상태예요, 지금 보면. 그럼 이거 뭘로 바뀌었냐? 미중 사이는 문명전쟁 벌어지고 있는 거고, 미국의 주적은 중국이고, 러시아는 제대로 어차피 러시아 수출의 거의 대부분이 그거예요. 저기 자원 수출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너희 자원 시장을 미국이 에너지 수출 같은 걸로 해서 망쳐버리면 러시아는 국가부도가 하거든요. 왜냐면 미국의 셰일은 지금 점점 더 코스트가 낮아져서 배럴당 뭐 20달러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 한 60-70달러 돼요. 이 원유의 그 생산 원가가 굉장히 높아요. 러시아가. 그러니까 지금도 간신히 말똥말똥하면서 수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50불, 40불 선 이렇게 떨어지면은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버리면 러시아는 골병이 들어요. 그러니까 술 취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유럽과 중동에 대해서는 미국이 병풍을 써줄 테니까 영내 질서를 스스로 잡아라. 너희 노력과 너희 돈으로. 그 다음 홍콩은 자유화하겠다. 이건 계속 그 입장이잖아요. 대만은 독립성을 강화해주겠다. 북한은 해방시키겠다. 이란, 시리아, 베네수엘라, 우크라이나 등 저는 이걸 로컬 프로보케이션이라 그랬어요. 로컬 도발. 이렇게 그 지역 하나하나가 문제적 지역인 거잖아요. 여기는 별건 처리해서 김장 담아버리겠다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존 볼튼에 대해서 트럼프가 지나가면서 한마디 툭 했잖아요. 제 방식이면 내가 여기 하나하나 다 들어가서 지금 전쟁을 3개, 4개 하고 있어야 된다. 존 볼튼에 대해서 그때 트럼프가 그런 말 했거든요. 내가 볼튼 말을 들었다면
이 별건 처리를 안 하고 별건 처리해서 김장 담아버리겠다. 이게 안 되고 하나하나 다 미국에 가서 전부 교통정리하느라고 전부 전쟁 벌이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럼 힘은 어디에다 모으냐? 여기다 모으는 거예요. 미중 문명 전쟁하고 동아시아 북한 문제로 모으는 거지. 상황이 이렇게. 근데 이게 미국이 이런 정치 내전이 심각해질수록 이것도 급해진다고요. 당연히 그럴 거 아니야. 승부수 내려 그러죠. 그래서 이게 심상치 않다는 얘기고, 두 번째로 이제 북한이 요새 비명이 아주 심상치 않죠. 뭐 김평일도 불러드리고 뭐 계속해서 무슨 미국한테 연말까지 너희들이 제대로 안을 내놓는지 안 내놓는지 우리가 지켜보겠다는 등 뭐 협박 아닌 협박하고 있고, 사실 미국 협박은 그러니까 중국 들으라고 하는 협박이라고 제 귀엔 들리는데, 바보가 아니면 미국한테 그런 협박 아무 의미 없다는 거 알 텐데 그럼 그 얘기 왜 하냐 이거지. 중국 들어라 이거지. 우리 연말 못 넘기니까 너희 어떻게든 연말 전까지 수준 내놔봐. 제 눈은 그렇게 보여요. 그게 지금 비명이 심상치 않다. 그 다음에 홍콩 자유화운동이 지금 지난주 그 토 일부터 다시 굉장히 과격해졌잖아요. 격화되고 규모도 커지고 사람도 죽고, 또 지난 일요일에는 젊은이가 또 지금 거리에서 권총으로 맞아가지고 간이 터져서 지금 중태고, 거기다가 내일 모레가 원래 홍콩 지방선거예요. 이거 하나 말이 있는데 하게 되면 이번에 참패할 거라고요. 원래 홍콩 사람들이요, 이 친중적인 게 있어가지고 지금 아마 지방선거에서 20-30%밖에 안 돼요. 이 야당이, 그러니까 홍콩의 프로데모크라시,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쪽이 20-30%밖에 안 되고, 거기가 한 400-500명 뽑는데 나머지는 전부 친중 노선인데 아마 요번에 하면 뒤집힐 거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지방선거, 이 지방의원들은 저거랑 다릅니다. 홍콩 입법의원이랑 다릅니다. 홍콩 입법의원은 70명인데 35명은 직접 선거, 35명은 중국 공산당이 임명해요. 이건 지방 우리로 치면 이제 구의원 같은 거예요. 구의회 의원들을 뽑는 거예요. 홍콩이 18개 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만 독립성 강화죠. 원래 이거 제가 세탁출에서도 얘기하고 그랬지만, 원래는 지금 이제 아주 친중 거물, 예를 들어서 그 폭스콘 회장하는 테리 고, 그런 자가 지금 국민당 후보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테리 고가 하겠다고 나왔다가 홍콩이 터지는 바람에 뜨지도 못하고 꼬라박혀버리고, 그 자리는 엉뚱한 국민당 비주류 미스터 한모라는 사람이, 한 씨가 그 자리에 장악을 하고 있고, 이게 비주류다 보니까 국민당 주류는 저놈 대통령 선거 떨어져라라고 해서 어깃장 놓고 있고, 내부에서 어깃장 놓고 있어요. 거기다가 홍콩의 민주화가 진행되고 자유화 시위가 진행되니까 이제 대만에서 독립성향 민진당이 약진을 해서, 지금 현재 민진당 출신 대통령이 원래는 내년 1월 선거에서 낙선할 걸로 예측됐었는데 지금은 낙승할 걸로 예측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게 뭔가 우리가 한번 가만히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몸팔리게 바람과 한국의 혼란이죠. 일단 이게 말이 되냐고, 지소미아 탈퇴가. 제가 오늘도 이제 조선일보 심하게 팼는데, 조중동이 지소미아 탈퇴로 오히려 분위기를 몰아가요. 지금 반미선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간첩이거나 간첩스럽거나. 오늘 조선일보 사설이 방위비 5배 증액 요구는 과도하다. 돈뜯기다. 돈뜯기라는 단어가 2번, 3번 나와요. 트럼프의 장사치 근성 돈뜯기, 이런 표현들이 사설에서. 그러면서 이런 지경이면 우리가 자체 핵무장하고 미군 가라고 해야 된다. 오늘 사설이 그래요. 조선일보 사설이. 그러면 이 반일 반미 선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 지소미아 탈퇴에 대해서 앞자락을 조중동이 깔아주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제가 조선 사설 보고, 얘들 뭔가 필이 통했구나 서로, 이거 지소미아 탈퇴까지 갈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미친 짓이거든요. 저런 짓을 하면요,
이게 미국이란 나라가 원래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시스템 내부에서 한국을 어떻게 조치해야 되냐에 대해 가지고 그 상당한 레벨까지 우리를 치면 중앙부처 뭐 과장, 그 아래 시니어 계장 정도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 공작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원칙대로만 가요. 근데 이게 합의가 이루어지면 무시무시한 조치들이 들어온다고요. 무슨 여러분 공작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합법적으로 조치를 하니까 거기가 그 전문가들 힘 가진 자들이 합의했을 때 어디까지 갈 수 있냐를 여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저런 짓을 하면 미국에 이게 공화당 지지냐 민주당 지지냐 이거 다 떠나서 옛날에 박근혜 탄핵 때 그거 해봐 하고 눈을 감았던 전력이 있는 자들이 지금 국무성에 꽉 차 있을 거예요. CIA나 거기서 그린라이트 파란불을 안 켜줬으면 박근혜 탄핵이 있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옛날에 그랬던 사람까지 포함해서 야, 저 운전부는 저 손 봐야 돼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이게 거기는 그러니까 음모적으로 일을 추진할 수가 없는 시스템이잖아요. 그 커뮤니티 전체가 한반도와 대한민국과 북한에 대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커뮤니티 전체가 야, 쟤 이상한데? 저거 안 되겠는데? 라고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그 다음은 이게 기후가 달라져요. 기후가. 날씨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기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대우림에서 한대 사막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아직 그러니까 여기 한국 사람들이 그걸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얘들이 어떤 애들이냐면요. 이메일이 왜 나온 줄 아세요? 제일 처음에 컴퓨터 통신 나왔을 때 제일 처음 만든 응용 프로그램이 이메일 프로그램이에요. 일반에서 이메일 왜 나왔냐면 이런 식이에요. 제가 죄송합니다. 이제 학교 자랑할게요. 제가 서울대 나왔는데 서울대 정치학과 옆에 사무실이 외교학과고 저쪽 건너편 사무실이 사회학과예요. 그럼 얘들이 정치학과에서 사회학과로 업무 협조전을 보낼 때 우리는 업무 협조전 보냈거든 옛날에 그냥 회사에서 뭐 전사나 안 됐을 때 쪽지로 보내요. 그럼 도장 좀 찍고 읽었다고 표시해놓고 어딘가에 처박혀 있어. 얘들은 그게 아니라 복도 건너면 되는데 그걸 우편으로 보내요. 그래서 그게 근거가 남아요. 우편 수발철에. 그러면 야 우편 보내려면 그 우표 사서 그럼 붙여야 되는데 그럼 우표 찍어 오냐. 얘들 그게 아니잖아요. 얘들은 누구든지 우체국 가서 돈만 내면 우표 그리고 그 적립을 하면 우표 발행기를 사잖아. 그 요금별로 도장 찍는 거. 그래서 지가 알아서 도장 찍어요. 그 표 보고 어디 가는 거 등기면 등기 일반이면 일반 지가 알아서 도장 찍는다니까요. 그러면 거기에 요새는 그게 다 전산화돼 있을 텐데 거기에 타코미터가 착착 올라가요. 그래서 우체부가 왔을 때 걔들은 우체부가 와서 가는 편지도 우체부가 와서 가져가잖아. 오는 편지 놓고 따로 우체통이 별로 없잖아요. 걔들은 집에서도 우편 보낼 때 우체통에 가는 편지를 싸두잖아요. 그리고 오는 편지는 넣어두고 가는 편지를 픽업해 가거든 우체부가. 그러면 그 타코미터 올라간 걸 보고 우체부가 돈을 받아가요. 너 얼마 올라갔으니까 얼마 내라. 그래서 이 타코미터 계기를 만약에 15만 원이 올라갔는데 돈 아끼려고 내가 11만 원 올라간 걸로 거꾸로 잡아 돌리잖아요. 우리 저기 그 악질 중고 자동차 판매상에 하듯이 마일리지를 잡아 돌리면 그게 자그만치 연방범죄입니다. 자, 유가증권 조작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위조지폐 만들 그 범죄가 그 정도로 무거운 법으로 처벌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걔들은 다 근거를 남기고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몰린 거 아니에요. 민주당이 지금 이 탄핵 난동 걸린 게 우크라이나 뮬러 보고서 가지고 장난을 했잖아요. 그 러시아 컬루전, 러시아랑 공모했다라는 음모론을 가지고 2년을 흔들었잖아. 근데 거기에
관계된 자들이 누구냐? 저기 뭐야, CIA 국장, 뭐 FBI 국장, 뭐 법무성 고위직.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지금 저걸 당하게 생겼어요. 형사로. 그것도 심하게 걸리면 내란죄 같은 그런 걸로 걸리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목숨 내놓고 이걸 한 거예요. 요거는 이제 러시아 컬루전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협박론으로 이제 러시아 공모에서 우크라이나 협박으로 이제 테마를 바꿔서 또 똑같은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또 근거가 남아, 걔들은. 그러니까 매를 벌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미국 이제 국무장관도 오고 뭐 합참의장도 오고 그래서 지소미아 너희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저 강을 건널 것 같거든, 저희들이. 그러면 이거는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게임이. 게임이 달라지는 게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의 성격이냐면 일본의 진주만 습격 같은 사건이에요. 한미 관계에서 일본이 진주만을 때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알고도 내버려둔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오히려 유도하려고 방어선을 허물었다라는 그런 음모론까지 있잖아. 저런 짓 하게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선 딱 넘으면 그 다음번엔 기후가 달라지는 거라니까. 열대우림에서 한대삼하고. 이게 그런 일이에요. 그 다음에 주둔미 분담금 가지고 지금 뭐 조선일보까지 나서서 저런 극악무도한 반미선동을 하는데, 저는 분담금이 낮다 높다를 주장을 하려면 분담금 산정 기준을 내놓고 해라 이거예요. 물건값이 예를 들어서 저기 가서 떠리 가게 가서 버버리 사면 2만 원이면 사죠. 저기 바바리 코트. 근데 버버리 진짜 명품 버버리에 가서 버버리 사면 120만 원 들잖아요. 그러면 야 얘가 이게 바가지냐라고, 이게 비싸다라고 말해도 돈 특기 바가지라고는 얘기 안 하잖아. 우리가 그 품질과 상표 가치, 브랜드 가치 인정하니까. 그러면 명품 버버리에다 대고서 그래도 경쟁을 할 만한 데는 뭐 닥스라든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구찌라든지 루비통 뭐 그런 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런 거가 이제 그 경쟁이 되는 거 아니에요. 경쟁에서 보면 뭐 그 급에서는 그래 저 가격 받는 거지 뭐 하고 인정하고, 내가 돈이 안 되니까 안 쓸 뿐이지, 내가 돈이 되면 하나 쓰지 뭐 이런 거지. 그거 자체를 두고 바가지 돈 뜯기라고는 얘기 안 하잖아. 근데 지금 바가지 돈 뜯기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이거. 그러니까 바가지 돈 뜯기라고 얘기하려면 산정 기준을 내놔야 돼요. 산정 기준은 언급도 안 하고 이거는 돈 뜯기고 바가지고 천문학적이고 과도하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지금 조선이 하고 있는 거거든. 그 다음에 요번에 탈북자 강제 송환 내지는 탈북자 살해 사건인데 이거는 무지하게 심각한 반인류 범죄예요. 그러니까 오죽급하면 저런 짓까지 저질러냐 이거지. 그 다음에 공수처법, 선거법 지금 뭐 패트에 올리냐 마냐 언제 올리냐 가지고 자기들이 스스로 지금 스텝이 꼬여서 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처리해도 문제고 이렇게 처리 안 해도 문제고 지금 그런 상태가 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조중동이나 김무성, 유승필 이 사기 탄핵파가 아주 기승을 부리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거의 식물정당화되어 있고요 지금. 그러니까 사기 탄핵파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뭐 딴 얘기 하냐, 못해요. 워낙 기승을 부리고 다 떠들고 하니까 그냥 샷다 맙사고 가만히 있어. 사기 탄핵파는 매일 조중동에서 띄워줘서 매일 발언하고 매일 설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중동 이 사람들이 반미 선동, 반일 선동을 막 하고 거의 개돼지 세뇌센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잠깐 이 그림, 근데 이게 굉장히 제가 이거 오랫동안 생각한 거라서, 이 조중동이나 이 사람들의 관점은 뭐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자유시민이 어디에 포지셔닝 해야 되냐가 이거예요. 만약에 조중동이나 지금 자유한국당이 뭐 혹은 뭐 공화당이 제대로 한다면, 저는 공화당도 좀 별론데, 뭐 이제 거긴 당세가 워낙 약하니까 일단 빼놓고, 제대로 한다면 이야기가 쉬워요. 대화 짜서 싸우면 돼. 그런데
얘들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 애들이냐? 제가 하나 여러분 물어볼게요. 자, 미중 문명전쟁에 대해서 조중동과 한겨레 오마이 사이에 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지금 미국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 내전, 이건 다른 얼굴은 이건 보수혁명인데 여기에 대해서 조중동과 한겨레 사이에 차이 있어요? 그 다음에 분단이 붕괴할 것이다 라는 비전, 혹은 붕괴한다 안 한다,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foreseeable future, 그러니까 예견할 수 있는 미래에 분단 구조가 붕괴할 거다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중동과 한겨레 사이에 차이 있어요? 없어요? 안 한다는 걸 전제로 해서 얘기하고 있다. 조중동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반일 종족주의 히스테리, 여기에서 조중동과 한겨레 사이에 차이 있어요? 없어요. 똑같죠? 더 나아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지금 핵심 이슈잖아. 그 다음에 탄핵에 대해서 묻고 가야 된다, 거론 안 해야 된다, 차이 있어요? 더 나아요. 그럼 뭐냐 이거, 얘들 도대체 정체가 뭐냐.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에 있어서는 친북 종북과 다를 게 없다 이거야. 오히려 더 악질적이다는 거죠. 왜냐? 우리가 한호경 그러면은 한겨레 오마이 경향 그러면 딱 가드를 채우고 얘들 뭐라고 썼어? 이 개땡땡들 하고 딱 보지만, 조중동 그럼 아이 뭐 보수신문, 뭐 우파 언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가드를 해제하고 본단 말이야. 근데 하나씩 짚어보자고요. 이 5가지, 하나, 둘, 셋, 넷, 5가지 가장 핵심적인 거 짚어보면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뭔 꼴이냐고. 그러니까 사소한 것만 차이 있는 척하고 핵심은 하나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핵심에 들어가면 딱 오히려 더 황당한 짓을, 더 황당한 반미 선동을 막 저질러 버리니까 얘들 이거 프락치 간첩 같은 놈들 아니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프로보카테르라는 게 뭐냐면, 영어로 프로보케이터예요. 도발자. 이게 뭐냐면은요, 대중을 막다른 극단적 주장으로 몰고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조선사설. 아니, 저런 천박한 장사치 트럼프가 우리 한민족을 상대로 국방을 내세워서, 동맹을 내세워서 삥 뜯기를 하는데, 이런 거 당할 바에는 우리가 핵무장하고 미군 쫓아내야 된다. 이게 조선사설이 오늘. 그러면 평소에 우파 혹은 보수 성향이다라고 우리가 했는데, 이런 식으로 결정적일 때 가서 뒤통수를 딱 때리는 거거든요. 이게 프로보카테르예요. 근데 그 뒤통수 때리는 방식이 빨갱이 주장을 해서 때리는 게 아니라 비현실적, 극단적 극우 주장이에요. 이게 왜 극우냐? 지금 세계 질서로 보면 우리가 핵무장하는 거 불가능하죠. 그러면 세계 질서를 우습게 보는, 인류가 도달해 있는 세계 질서를 우습게 보는 민족 지상주의 아니야? 그게 극우거든요. 그게 히틀러고 그게 텐너 전체주의예요. 그래서 극우 개돼지로 사람들을 몰고 가는 흉악한 짓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자들이. 그래서 이거는 프로보카테르, 그러니까 프락치 간첩과 다를 바 없다. 저는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뭐 프락치 간첩인지 아닌지 난 모르겠고 다를 바 없다. 행위가, 행동거지가. 그래서 그러면 근데 얘들이 그러면 국내 정치에 대해서 무슨 구도를 갖고 있냐? 제일 위에 자기들은 조중동, 방씨, 홍씨, 김씨 영구지배 체제를 꿈꾼다고 저는 봐요. 그럼 그 아래 뭐를 딱 줄을 세운 거냐? 국회의원을 줄을 세운 거예요. 이 국회의원들은 그래서 둘이서 뭘 하고 싶은 거냐? 이혼식 정부제 혹은 내각 책임자와 같은 국회 독재 체제.
그럼 그 자기도 국회의원 한번 해보겠다고 제주꾼들이 그 안에서 맑게 나고 힘게 나고 조직게나 휘두를 수 있는 제주꾼들이 앞에서 이제 춤추고 돌아다니죠. 깨나죠.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뭐냐? 중산층이거나 서민층인 거예요. 그냥 일반 생활하는 민족. 그러니까 이 셋이 사실은 얘들은 이제 그 도제니까 그 앞에 와서 봉사하고 이제 그 제주 떨고 다니는 재간떡이들 얘들을 빼고 이 둘이 지배하는 과도지배 체제죠. 5개의 계급으로 이루어진 과도지배 체제. 이게 바로 박근혜라는 인물을 정치에 암살한 것도 이거를 위해서 암살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다시 말해서 근본적 이슈에 관해서는 간첩과 다름없는 주장을 하고 내부의 정치 발전에 대해서는 이 같은 흉악한 몽상을 하는 자들이 대한민국 제도권 상류층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인정하고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다. 그게 현실이다. 그러면 이걸 뭐 하루아침에 쓸어버릴 수 있는, 그래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냐? 없어요. 두 가지 때문에 없어요. 그거를 할 수 있는 훈련된 민초가 없고, 훈련된 장교들이 없다고요. 그런 걸 제대로 하려면 전국 각지에 훈련된 장교가 2,000명쯤 있어야 돼요. 훈련된 굉장히 활발한 장교가. 그게 우리가 없어요. 훈련된 장교가 없고, 둘째로 인물의 후보가 될 풀이 없어요. 30년 동안 인간을 안 길러왔기 때문에. 풀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이건 제가 교육감 선거 때 해보면 알잖아요. 교육감 후보로 나설 만한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서울에서 후보 못 구해갖고 나니까 박선영 씨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흉악한 거예요, 이거. 자, 그러면 이 상태예요,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여기서 한 번 더 들어가 보자고. 이게 5계급 과두지배 세력, 그러니까 조중동이나 김무성, 유승민 이런 자들하고 종북 친북의 샴쌍동이에요. 여기서도 보면 쌍동이잖아요. 이렇게 같잖아. 여기 잘 찍어줘. 네. 여기서도 조중동이랑 종북 친북이 같잖아요. 샴쌍동이거든요. 이런 핵심적 이슈를. 미중의 문명전쟁, 미국의 보수혁명 내지 정치 내전에 대한 입장, 그 다음에 분단이 예측 가능한 미래, 예견 가능한, 내다볼 수 있는 미래 안에 분단이 붕괴할 거냐, 혹은 전혀 그런 일 없이 마루구다투로 유지될 거냐에 대한 전망, 그 다음에 한일 종족주의 히스테리를 불지를 거냐, 아니면 이 히스테리라고 해서 그걸 비판할 거냐 라는 거에 대한 태도, 그 다음에 탄핵 진실을 덮고 갈 거냐, 아니면 까고 갈 거냐라는 거. 이런 거 보면 다를 바가 없잖아요. 다를 바가 없다고요. 지금 오늘 조선일보, 야, 너희 그렇게 우리 삥 뜯을 것 같으면 미군 나가 라는 그런 주장은 요번에 미 대사관저를 넘어간 애들의 플래카드보다 더 과격해요. 미 대사관저 넘어간 애들의 플래카드는 뭐냐면 미군 지원금 5배 인상, 해리스 미국은 물러가라요. 걔들은 미국 물러가라도 안 했어요. 대사 물러가라로 끝냈다. 오늘 조선일보 주장은요, 저건 진짜 간첩 중에 왕간첩스러운 주장이에요. 저 주장은. 제가 오늘 조선일보 주장 딱 보면서 얘들 저거 지소미아 탈퇴를 위해서 문팔력 집단을 위해서 지금 판 깔아주고 있구나, 이 느낌을 받았어요. 이게 흉악하다고요. 이게. 그러면 자, 이렇게 핵심적 이슈에서 샴쌍동이듯이 이 조중동이 이끄는 5계급 과두지배 세력과 종북친북 세력은 인간관에 관해서 샴쌍동이에요. 이들이 어떤 인간관을 갖고 있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째, 진실 존중을 안 해요. 진실이 없다고 생각하든지, 혹은 있다 해도 알 길 없다고 생각하든지, 혹은
더욱더 적나라하게는 알 수 있어도 우리한테 불리하니까 뭉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진실에 관해서 이렇고, 두 번째, 사람 별거냐 이거야. 조선일보 최고급 간부가 탄핵 때 한 달에 몇만 분씩 떨어져 나가니까 웃으면서 한 말 했어. 난 한 달에 10만 분 떨어질 줄 알았어. 까딱없다 이거지. 근데 그 간부 지금 죽을 상이에요. 왜냐? 지금도 매달, 제가 이거 녹화돼서 나가니까 매달 상당량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 조중동이. 지금도. 지난 3년 동안 계속 빠져나갔어요. 구독자가 아직도 보는 사람인가요? 아직도 모르는 사람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100만 이하 떨어진 지 꽤 오래되고 그 추세가 안 줄어들고 있다니까요. 지금도.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근데 아직도 힘이 있다고 자기 생각하잖아요. 이 사람들 관점 뭐냐면 어차피 사람은 언론에서 떠들면 그 인식구조, 인지구조를 그 컨트롤 할 수 있다고 보는 자들이에요. 그 탄핵들이 봤잖아. 매일 종편하고 매일 신문에서 그렇게 나발을 부니까 사람들이 박근혜는 최태민 악령 씌운 최순실의 아바타고 비아그라 먹고 집단 그룹 섹스한 것 같고 뭐 엄청난 재산을 빼돌려 있는 것 같고 엄청난 비리를 저질러 있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지금 와서 진실 얘기하자 그러면 야 바빠질 거는데 3년 전 거 뭔 얘기하냐. 뭐 감옥에서 좀 그렇게 살 수도 있는 거죠. 언젠가 나올 거 아니야? 이러고 넘어가려고 그러잖아 보통 사람들. 그런 식으로 사람들의 인지, 퍼셉션을 조작, 머니퓰레이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들 관점이 그래요. 세 번째는, 따라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존엄한 개인이다. 이거를 얘들은 짐작조차 못해요. 우리가 인간이 왜 존엄하냐? 인간은 제가 장담을 드릴게요. 인간이 사회적이기만 한 존재라면 존엄하지 않아요. 사회성은 인간을 존엄하게 안 만듭니다. 사회성이 높아질수록 그 존재는 개미나 꿀벌이나 동아프리카 두더지처럼 됩니다. 그래서 동물학에서는 개미나 꿀벌이나 동아프리카 두더지 같은 그러한 생명종에 대해서 참 사회성을 가졌다라고 얘기해요. 진사회성. 유소셜리티. 그때 유라는 거는 참을 뜻하는 라틴어 접두사입니다. 혹시 영어에 관심 있으신 분은 스펠링을 적어 놓으셔도 좋습니다. 유소셜리티. 이게 곤충에서 터마이트는 개미가 아니죠. 개미, 꿀벌, 벌. 이게 이런 곤충에서는 이런 게 있고요. 특이하게 포유류 같은 고등동물에서도 이게 있어요. 이게 동아프리카 두더지인데 이게 뭐냐면 요만한 작은 불임 암컷들이 있고 큰 새끼 낳는 혼자서만 새끼 낳는 암컷이 있어요. 근데 혼자서만 새끼 낳는 여왕 암컷이 죽고 나면 불임 암컷들 사이에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벌어지고 거기서 승리한 불임 암컷이 갑자기 몸이 바뀌고 커지고 그 다음에 임신 기능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싸움에서 승리한 불임 암컷이 가임 여왕 암컷으로 바뀌어요. 이게 사회성의 마지막 완성이에요. 이것 때문에 스탈린이 그거 뭐라 그러죠? 수용소, 굴락. 거기 이제 굴락이라 우리말로는 뭐 집단 수용소라 그러죠? 이 굴락에 대해서 스탈린이 엄청난 뭐라 그러나 그러니까 obsession이라 그래.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러나 우리 요새 뭐 이렇게 꽉 잡혀 있는 거. 집착, 꽉 붙들려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인간을 개미나 꿀벌 같이 인풋과 아웃풋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고 그 인풋과 아웃풋을 개선시켜놔. 인풋 대비 아웃풋을 높여갈 수 있는 그런
참 사회성을 가진 생명종으로 개조할 수 있냐 없냐를 굴락을 통해서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 데이터를 공부하고 그 데이터를 조사시켰어요. 스탈린이.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인간이 사회적이기만 한 존재라면 인간의 완성된 모습은 동아프리카 두더지입니다. 인간이 왜 존엄한 개인이 될 수 있냐는 인간이 사회성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영성 내지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절대로 괜찮은 종교를 폄하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 종교를 적으로 돌리거나 종교에 안 나가시더라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점잖고 인류 역사상 나쁜 짓 안 했고 괜찮은 역할을 해왔다라고 생각되는 종교에 대해서는 절대로 함부로 폄훼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개인 존엄성이 종교에 바탕하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라기보다 그러니까 영성에 바탕하기 때문에. 종교는 영성을 더듬는 비즈니스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중동이나 김무성, 유승민은 제가 장담하는데 개념이 없어요. 왜냐? 진실 존중을 모르니까. 그럼 진실 존중을 모른다면 왜 영성을 가진 존재라는 데 대한 개념이 없냐? 이미 150년 전, 200년 전에 밝혀졌다고. 현대 문명이 성숙해가면서. 개인이 사회적 문맥에서 존엄성을 관철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진실존중이에요. 기도 속에서는 존엄하지. 근데 그걸 내가 사회적, 정치적 문맥에서도 존엄한 존재로 어느 정도 존중받고 싶어. 그러려면 진실 외에는 다른 무기가 없는 거예요. 진실이 깨지면 그냥 개돼지 푹도 되는 거예요, 그냥.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얘들은 진실에 대해서 모른다는 얘기는 인간이 사회적 문맥에서 정치적 문맥에서 존엄한 개인을 어느 정도 흉내낼 수 있다. 영혼의 궁극적 차원이 아니라 사회 정치적 차원에서도 존엄한 개인의 그림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 개념이 없는 애들이라니까 진실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 정치적 차원에서 존엄한 개인이 된다라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 자율적 개인으로서 자치 능력이 함양돼가는 거라. 제가 아까 말했죠. 우리가 왜 정당 못 만드냐? 훈련된 장교가 2~3천 명 있어야 돼요. 전국 각지에. 각 선거구에 한 5명에서 10명씩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자율적 개인으로서의 자치 능력이 그 수준에 못 도달해 있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자, 이게 현실이라고. 근데 걔들은 제가 조중동이나 김무성, 유승민 이런 류의 사람들, 그러니까 5계급 과두지배 체제 세력 혹은 종북 친북에 대해서 제가 이를 가는 까닭은 인간이 자율적 개인으로서 자치 능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를 그 길로 가면 안 되라고 그 길에다가 다 대못받고 그 앞에다가 돌덩이 떨어뜨려서 다 막고 이러는 자들이라고. 인간이 개돼지스러운 상태로 인간을 내버려두거나 혹은 인간을 그런 상태로 악화시키면서 그걸 어떻게 지배하고 착취할 것이냐에 자기의 지능이 고도로 발달되어 있는 인간들이에요. 자, 인간이 그런 지능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피한 얘기인데 저희 집안 어른이에요. 평안도에 큰 지주였어. 이 양반이 엄청난 지주야. 그러면 이제 수확철이 되죠, 여름에.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여름 수확을 하고 평안도 이쪽은 저기 없잖아요. 저기 뭐지? 그게 겨울보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여름 때가 제일 곤궁할 때예요. 지난 가을에 추수한 게 이제 떨어지기 직전. 그때 딱 나오는 게 옥수수야. 그러면 이제 수확을 하면 옥수수를 이 양반이 큰 가마솥에 계속 쪄내요. 쪄내서 멍석을 깔고 산처럼 쌓아놓고 얼마든지 먹고 얼마든지 가져가라 해요. 도작하는 사람들. 근데
생옥수수는 절대로 안 되나. 종자니까. 뭐냐면 상대방의 능력이 자라나서 나오면 상대방이 독립적, 자율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자들은 이 5계급 과두지배 체제를 몽상하는 자들은 우리가 독립적, 자율적 개인이 되는 것이 악몽이에요, 그 자들한테. 저 장담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거에 대해서 다 거짓말 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저는 그러니까 오늘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절대로, 그러니까 이 내부적, 이 얼마나 무서운가. 우리가 독립적, 자율적 개인으로 성숙해가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마치 저희 좀 악질적 지주였던 저희 외가 쪽 큰 어른처럼 익지 않은 옥수수를 가져가는 꼴을 못 보는 거 아니에요. 삶은 옥수수, 찐 옥수수는 얼마든지 먹고 가져가라 이거요. 남은 거 다. 익지 않은 건 안 나온다 이거. 그러니까 독립성, 자율성을 가지도록 내버려두지 않는 거죠. 이 사람들이요, 우리 그냥 중산층, 서민층으로 사시는 분들은 이런 거를 잘 못 느낄 수 있어요. 이런 게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 중산층, 서민층 사시는 분들은 부모 자식 관계, 형제 관계, 뭐 며느리와의 관계 이런 데서 나와요. 인간을 정서적으로 지배하는 그 가장 원초적인 정서적인 데서만 나오지 사회정치적 문맥에서는 안 나온다고. 어차피 그 위치에 있지는 않으니까. 이 자들은 사회정치적으로 바로 악질적 시어머니가 그 순둥이 며느리 대하듯이 그렇게 우리를 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다른 예를 들어드릴게요. 우리 거기서 나오잖아. 미국서 흑인 노예가, 미국은 그래도 흑인 노예를 많이 때려 죽이지 않았는데, 글을 읽으면 벌을 주는데, 벌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나부로 만든 그 엽총, 알. 좀 큰 건 이만하잖아요. 배알이. 그걸 입에다가 물리고, 여기다 자갈을 막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입이 이렇게 벌어진 상태에서 주관하면서 하루 이틀을 그렇게 내버려두고 묶어놓고. 왜냐? 노예가 글을 읽으면 생각이 많아진다. 독립, 자율적 개인이 돼간다. 그럼 위험하다 이거야. 옛날에 마녀사냥도 다 중세 때 이런 거잖아요. 약간 빼딱한 소리하고 사고방식이 좀 특이하면 아 쟤는 저건 악마에 홀리네. 그래서 묶어갖고 불질러서 죽여버리는 거야. 그 과정에서 그냥 힘 있는 자가 그걸 하냐? 아니에요. 마킹을 딱 해주면 갑자기 사람들이 저 사람이 뭐 빗자루 타고 다니면서 흰옷 입고 다니면서 밤중에 뭐 이상한 거 만난 거 봤다는 애들이 갑자기 마을에서 수십 명 튀어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게 재판관이 스토리를 지어내는 게 아니에요. 힘 있는 자가 딱 하고 마킹 딱 때리면은 갑자기 튀어나와요. 그게 미국에서 마지막 마녀사냥 재판이 의외로 미국인데 1700년대가 있는 살렘 마녀사냥 때 그랬어요. 어린애들이 저 사람 저 마녀랑 악마랑 왔다 갔다 하는 거 봤다고 다 증언을 하기 시작했어. 그래가지고 그때 10몇 명인가 죽였는데 지구상의 맨 마지막 마녀사냥 재판이 일어난 곳이 미국입니다. 인간이 그런 동물이에요, 인간. 그럼 얘들은 그 꼴을 못 보는 거지. 인간이 그런 그 유인원적 때 근성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율적 개인으로 성장해 나가는 그 길목을 다 틀어막는 거예요, 얘들은. 본능적으로 틀어막아요. 예 하나 드릴까요? 오늘 헌재 앞에 가서 정교모 전국 교수 모임이
헌법재판소 앞에 가서 공수처 관련, 패스트 트랙 관련, 공수처 관련 그 기자회견을 하는데 조중동 하나도 안 나왔어요. 다 보도자료 냈는데. 전국 7,000명 교수 모임의 대표가 거기 가서 그걸 하는데 조중동이 하나도 안 나와. 왜 안 나올까? 이미 밀월 체제 들어간 거야, 제가 보기엔. 이미 밀월 체제 들어간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혁명의 뚜껑이 조금 더 열리면 위험하다고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과 결합해서 조중동은 반혁명 뚜껑 닫기로 들어갔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오늘 사설을 보면서. 악질들이에요. 우리가 그 성략 탈레반들 임진왜란 때 그 직전에 선조가 두 정파의 학자를 보내서 일본 가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쟁을 준비하냐 안 하냐 정탐하고 와라 그랬더니 김성일이라는 놈이 저거 원숭이 같이 생겨서 비루한 이런 병신 같은 게 무슨 뭐 그런 걸 준비하겠습니까? 이렇게 보고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옆에서 야 너 그거 나랑 얘기할 때는 그 전쟁 준비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김성일이가 상대방이 지금 전쟁 준비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는 안 한다 그래야지. 문제는 뭐냐면 그놈이 나중에 또 출세해요. 죽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집안이 안동김씨 세도 그 집안이에요. 그럼 뭐가 다르냐고. 사회가 국가가 망가지든 말든 사람들이 뭐가 되든 말든 나는 사람을 개돼지로 만들어서 나의 지배력을 강화하겠다는 심보 아니에요. 성략 탈레반의 심보고 아전들의 심보고. 즉 우리가 그런 풍조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인간관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좌우 뭐 이런 거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다. 이거는 결국 뭐냐면 자율적 개인으로서 자치 능력을 증명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싸움의 증명이 뭐냐면 우리가 자율적 개인으로서 자치 능력을 키워갈 수 있냐 없냐를 증명하는 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핵심이에요. 싸움의 포인트가. 여기서 두 가지, 그 자치 능력의 이런 네트워크로 나타나는 건 네트워크는 두 가지겠죠. 하나는 핵심 직종에 관한 네트워크죠. 경영자, 법조, 언론, 교수, 의사, 교사, 의사. 이런 핵심적 직종들이 있다고요. 전문 지식층이 관계되는. 여기서 분명히 자율적 네트워크가 만들어져야 돼요. 여기 지금 교수나 의사 쪽은 좀 만들어졌죠. 나머지도 활발해져야 된다고. 그 다음에 지역에서 이 자율적 개인으로서의 자치 능력을 작동시키는 네트워크가 나와야 된다고. 이거는 헌법기관이나 선출직 공무원을 선출하는 지역 단위별 조직, 선거구별 조직으로 나와야 돼요. 그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갖고 이걸 하는 거냐? 저는 믿음이 두 가지라고 보는데, 우선 첫째가 인간은 왜 존엄한 존재인가? 그러니까 개인 존엄성 얘기 많이 했다고요. 개인 존엄. 야, 개인이 왜 존엄해? 인간이 왜 존엄한 거야? 그러면 그거는 이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원천적으로는 영성 때문에 존엄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사회적이기만 한 존재라면 인간은 개인은 존엄한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게오르그 루카치 같은 헝가리 이론적인 헝가리 그 막시스트 사상가 이런 자들은 굉장히 위험하고 악질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자는 이제 유대인인데 집안이 잘 사는 집안 출신이에요. 철학자예요. 이자가 쓴 책에서 제가 이자의 유물사관과 계급의식 있다고 책들이 있는데 그런 건 다 개노가리고 이자의 이 사상을 제일 잘 보여주는 책은 문학비평서예요. 문학비평을 위한. 우리 시대의 리얼리즘, 사실주의. 제가 보기엔 이자의 책은 이게 핵심인데, 저는 이걸 대학교 1학년, 그러니까 만으로 18살 2개월 때 영어로 읽고, 그때 이제 공산주의로 빠져들어간 거예요.
무지하게 조숙한 거지. 이게 굉장히 고급선데. 왜요? 그래서 만 18살 10개월쯤 되면요, 서울대 선후배들 중에 저보다 이론적으로 공산주의에 빠삭한 사람이 없었어요. 전 영어로 다녔으니까 1학년 말쯤 되면. 그래서 제가 기고만장해서 돌아다니는 놈이에요. 뭔 매력이 있어서 그래? 일단 아무튼 좀 대가리 복잡한 놈한테는, 특히 저 같은 놈한테는 눈에 딱 맞는 게 있었어요. 핵심이 뭐냐면요, 무도덕한 자의식 덩어리를 뭐라고 규정할 거냐예요. 세계로부터 분리된 무도덕한 자의식 덩어리가 되는데, 현대 문명에서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있냐. 그거를 설명하는 첫 설명 틀이었어. 그래서 확 빠진 거예요. 근데 이론적으로 빠졌지, 저걸로는, 실천으로는 지하 조직을 안 만들고 있었어요. 마지막에 그래서 운동 그만둘까 생각하고 있었다고 3학년 말쯤에, 79년도 말에는. 근데 80년은 봄 겪고 광주 사태 겪고 나서 눈알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면 광주 때 5,000명이 죽었다라는 게 그때 정설이었거든. 그래서 저는 80년 여름부터 조직 작업을 한 놈이에요. 근데 제가 이론가였기 때문에 이론 성향이 있어서 78년, 79년 2년 동안 수도권 한 10개 이상의 대학에 지하 서클을 육성하는 세미나를 하러 돌아다녔다고요. 그러니까 학교도 안 나가고요. 월, 화, 수, 목, 금인데 마지막 토일은 세미나를 보통 2건을 하니까 각각 세미나가 4건이잖아 내가. 그러면 월, 화, 수, 목, 금에 9건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한 시점 딱 잘랐을 때 내가 9개 대학을 커버하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별로 한 6개월 커버해주고 다른 데는 계속 가고 나머지 이쪽은 또 한 6개월 커버해주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걸 2년을 하고 나니까 제가 수도권에 조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몽창 들어다가 갖다 부은 거예요. 80년 가을에. 전국 조직자 할 때 제가 수도권 조직자예요. 자, 그런데 아무튼 루카치 얘기예요. 그건 제 얘기고, 루카치 얘기가 더 중요해요. 이놈이 헝가리, 이놈이 아주 악질인데, 이 책에 보면, 인간, 이코르, 준 폴리티콘. 아리스토텔레스 딱 인용해요.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것까지 얘기 아니라고. 이코르 사회적 동물. 준 폴리티콘은요, 정치적이 아니에요. 이때 폴리티콘이란 얘기는 도시국가를 만드는 이란 뜻이에요. 사회적 동물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거요, 오케이. 일면에 맞아. 근데 인간이 사회적이기만 한 동물. 얘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뭐냐면은 여기서는 뭐냐면 개인 존엄성은 사라지죠. 완성형은 인간 완성형은 뭐가 되냐면 유적 존재, 집단 존재가 되는 거예요. 집단의 멤버가 되는 거예요. 유기체적 멤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로직이라고요. 얘들 로직이. 저는 이거는 별로 못 받아들였고, 얘가 이제 이걸 로직을 하는데 저는 이런 로직 설명하는 게 김일성 영생교나 뭐 이제 걔들 진짜고 제가 받아들인 건 이쪽이에요. 다른 얼굴. 이게 뭐냐면 아까 현대 문명이 인간을 무도덕한 자의식 덩어리로 만드는데 왜 이게 왜냐 이거죠. why. 얘는 여기에 대해서 자본주의 상품사회 때문에 그렇더라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주목했고, 그런데 실제로 진짜 오리지널 빨갱이들은 여기에 빠져요. 저는 그런 면에서는 오리지널 빨갱이가 아니에요. 그런 적이 없어요. 저는 실제로 그 활동하면서도 굉장히, 제 지금 기질을 보면 아시겠죠? 굉장히 반골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자유분방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저는 속할 수가 없어요. 사실상.
오리지널은 저기에 속해야 돼요. 자기 일을 다 내려놔야 돼요. 예. 마지막 거는 좀 맞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요? 아니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아니다라고 선언한 게 드립갱이에요. 노동과 소통 사이에, 분업과 소통 사이에 줄다리기다라고 선언한 게. 제가 드립갱 그래서 그 사회분업론, 그러니까 소셜 디비전 오브 레이버가 영어로 보면서 무릎을 쳤다니까. 이거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따로. 그 이제 제가 그때 세례타출에서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야, 김 교수님 까먹으신 거예요. 제가 세례타출에서 한 2번 했고, 이 강의에서도 2번 했는데, 이제 요거 끝나고, 이거 끝났거든요, 거의. 쉬고 와서 보론 한 10분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음은 뭐냐면, 인간이 영성과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존엄하다. 두 번째로, 이거가 전혀 다르죠. 두 번째로, 그 원천적 존엄성, 그 거의 종교적 존엄성, 영성적 존엄성의 그림자로서 사회 정치적 문맥에서의 존엄성이 성립하려면 진실 존중만이 유일한 답이다. 심지어는 영성적 존엄성에 관해서도 진실을 얘기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으면 그것도 성립 안 한다. 진실 얘기하다가 십자가에 매달린 거예요. 말뚝에 묶여서 불에 타서 죽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진실 존엄과 개인 존엄은 동전의 앞뒷면이다. 우리가 딱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세속 정치 사상 언어로 표현이 되는 이런 종류의 보수주의의 핵심 가치거든요. 이게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고 현대 문명의 핵심 가치인데 이거를 서양 정치 철학에서 잘 얘기를 못 해온 이유는 서양 보수주의는 오랫동안 뿌리박은 영미에서 오랫동안 뿌리박은 지역사회의 대소사를 결정하는 프로테스탄트 교회 신도 공동체의 습속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세속 언어로 이런 식으로 잘 표현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는 싸움의 본질은 결국 이 두 개의 믿음 그리고 이 한 개의 증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이 지역 캠페인 그러니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런 거 이제 내주부터 갖고 나가겠다는 지금 그 권역들이 많아요. 경기 남부인데 여기 테이블 2개나 놨고 이 테이블에다 이것도 세웠어요. 이거. 근데 이러면 이제 저는 이런 모델은 경기 남부는 힘이 세서 저러면 이제 SUV에 남정네 둘이 기본이에요. 근데 저는 저 모델을 잘 안 권해요. 왜 그러냐면 그리고 이제 얼라벌레 주변에 붙으면 8명짜리 모델이라 판이 커져 한 포인트에. 저는 유니세프 서명 다이가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지붕 없는 탁자 거기다가 이거 세우는 알루미늄 T 거치대 세우고 옆에다가 X배너 하나 걸고 이러면 6명이 나가도 6명이 같이 이수역을 나갔다 출입구 3군데를 커버할 수 있거든. 둘씩 그리고 이러면은 이거 뭐 들고 다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러면은 승용차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성 둘도 가능해요. 이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컴팩트해지는 좀 컴팩트한 모델을 좀 추천을 하고요. 왜 이렇게 서명이 중요하냐? 서명을 해야 그 지역에서 서명을 거둬야 그 다음 조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걸 만든 거야. 아까 이거 뭐냐면 알루미늄 프로파일이라 그러죠. 보통 알루미늄 파이프는 아니고 알루미늄 봉인데 홈이 이렇게 가장자리에 파진 그런 알루미늄 봉이 있어요. 프로파일. 그건 저희가 만들어서 드려요. 이거는. 그러면 요거는 80cm, 요건 지금 135인데 해보니까 115 정도면 돼요. 115로 끊고 여기다가 이제 잘 결합한 다음에 그때 보철까지 앞뒤로 요 박았기 때문에 요 가지고 땅바닥 내리 찍어도 곡괭이 역할하지 파손은 안 나겠더라고. 웬만큼 충격가요. 굉장히 가볍죠. 알루미늄이니까. 그러면 요 프로파일이니까 요 안에 홈이 있어요. 여기가 바닥에. 사면에 닿도록 요 홈에다가
요 폼 우드라 거기 그거 이렇게 밀어 넣으면 몸에 끼워져요. 그리고 전지 반장 사이즈 A2 사이즈죠. 뭐 제목 이거야 뭐 여러 가지 캠페인에 따라서 내용은 달라지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플러스 아까 그 엑스바너 하나. 그 다음에 밤에 우리가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그 LED 조명 세트를 지금 디자인을 했죠. 디자인이 별것도 아니고 업체를 하나 잘 만나면 돼요. 그래서 한나절 가서 직원이랑 같이 이제 이런 거 제가 하니까 직원들이 이거 모르잖아. 그래서 이제 말로 해갖고 이제 자꾸 신경 좀 받으니까 직원이랑 같이 가서 이제 청계천을적으로 드렸죠. 그래서 업체를 하나 잘 만나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리면 왜 LED를 쓰냐면요. LED 전구 쓰면 된다. 이런 거 LED 전구 여기 군데군데 있어요. 전구를 못 써요 이게. 왜냐면 이런 전구 타입들은 전부 그러니까 교류 220V를 받아요. 그래서 이 전구 안에 작은 기판이 들어있고 그 기판에서 교류 220을 보통 직류 12V로 낮춰줘요. 그러니까 광원, 빛을 내는 광원 자체는 직류 12를 쓰는 거예요. 그 선에서는 교류 220V가 가는데. 그런데 교류 220,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전구 형태로 만약에 전구 형태로 직류 12짜리를 그거 없이 했다. 그래서 직류 그냥 교류 쓰는 부품 써서 쓸 수 있지 않겠어? 전기의 세계는 그런 게 없어요. 왜냐? 만약에 거기에 교류 직류 다운 트랜스 및 교류 직류 정류기라고 해요. 정류기가 안 붙어 있으면 그래갖고 그런 식의 물건이 있어. 그런 거 없는 그냥 LED 광원만 있는 전구가 있다고요. 그거 딱 끼우는 순간 터져요. 전압이 20배 이상 높게 걸리니까 20배 높게 걸리니까 퍽 치고 들어가죠. 근데 이거 끼우는 게 바로 눈앞이잖아. 그래서 전기 쪽은요, 이런 그 형상과, 이런 특히 결합부 형상과 그 전기가 뭘 다룰 수 있는가가 서로 밀접하게 관계가 있어요. 표준으로 길이 막혀 있다고요. 그러니까, 자, 우리는 교류를 쓰려면 발전기 써야 되니까, 발전기 써주면 이제 발전기도 관리해야 되고, 비싸지고, 휘발유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저같이 열받으면 또 휘발유통 열고 설치다가 감옥도 가요. 그러니까 그런 일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배터리로 해결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배터리로 해결 본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전구 타입이 아니라 LED 바를 쓴다는 얘기거든. 바. 네? 그러니까 요만한 판자 쪼가리에 광원 똥똥똥똥똥똥똥 박혀 있는 거예요. LED 바라 그래요. 그러면 얘를 넣는 케이스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케이스가 반투명이어야지. 그리고 요거는 광원은 이런 노란색이어야지 불이 쫙 멋있게 나가죠. 무슨 안 그러면 뭐 반점점해서 무슨 어디 뭐 저기 무슨 싸구려 술집 온 것 같은 불이 걸리잖아요 길거리에. 그런데 이게 또 비가 오니까 여기다 놓고 여기다 방수 처리해야죠. 그러니까 방수까지 붙죠 케이스에. 그 다음에 여기 뒤로 뭔가가 연결하는 그 선이, 이걸 하니스라 선이 있어야 되고, 보통 이런 걸 대여섯 개씩 연결하니까 이걸 1m짜리로 할 거냐 50cm, 50cm 해야지 편하죠. 하나 요만밖에 안 해, 요거밖에 안 해, 하나가 단면적이. 이거 6개 해봐야 단면적이 이거밖에 안 하는 거예요. 길이는 요만큼. 묶어서 다니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 하니스 달아야죠. 이거. 그래서 요 업체를 찾아낸 거예요. 제일 싸게. 그래서 50cm에 방수 처리하고 하니스 달고 이거를 5,500원 플러스 하니스 값에 VAT 부가세 이렇게 해서 결정했어요. 여기 제일 싸게 하고. 그렇게 싸게. 네? 그렇게 싸게 했어. 네, 방수 처리까지 해서 엄청 싸죠. 제가 쇼핑 잘합니다. 마음 먹고 나가면. 기성품은 없습니다. 기성품이 없어요. 이게 입맛에만 있는데 방수 처리가 된 게 없어요. 기성품에. 근데 방수 처리가 돼야
그래도 뭐 약간 뭐 아주 폭우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부서부서 비 오고 할 때 신경 안 쓰고 하거든 이거. 그래서 여섯 개를 요 한 토막, 6토막을 연결해서 중간에는 하니스가 이쪽에서 나온 하니스, 이쪽에서 나온 하니스에서 이게 한 토탈 5, 60cm 되게. 그러면 이제 가까이 붙일 때는 하니스 이렇게 같이 묶어버리면 되고 아니면은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 뭐라 그래 캠페인 나갈 때 컴팩트하고 가볍고 안전하게 어떻게 해드려야 되냐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이렇게 아스팔트 디자인 한다 그럴 때 5손가락 안에 꼽힙니다. 워낙 오래 했어.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감사합니다. 그 박수 쳐주시는 분은 그래 너 제주 부려서 열심히 계속해라. 우린 좀 편하게 올라타서 가겠다. 이 뜻으로 박수를 쳐주셨다고 느껴요. 그게 저의 보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이거 이제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아까 LED 바고요. 여기가 케이스고요. 이거 집어넣었을 때 이제 방수 처리. 요거보다 훨씬 더 튼튼한 쉽게 말하면 요거요. 저런 식이 아니라 일자형으로 된 암수 커넥터. 그럼 커넥터 할 때 결합할 때 여기다가 폴리우레탄 좀 발라서 결합한 다음에 저기 검은 전기 테이프 둘러두면 생활형 방수는 되거든. 여기 이제 우리 사장님 제조업 하시니까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다 아시죠? 네? 방수는 그렇게 민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미기 때문에. 네, 민감한 사고는 안 나요. 그러니까 물건은 부서져도 12V라 물건은 부서져도 감전은 안 당해. 아니, 부서지지도 않을 것 같은데요? 서지 돼가지고 부서질 수 있죠. 회로가 타버릴 수 있죠. 웬만하면. 웬만하면 안 타요, 사실은. 웬만하면 안 타는데. 근데 그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배터리 하나 이런 거 쓰고, 그 다음에 배터리 충전기 하나 쓰고, 케이스 쓰고, 요거 넣고, 이제 하네스 달고, 연결선 달고, 여기 방수 처리해서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요런 50cm 토막을 6개를 연결한 걸 한 세트. 그러면 이제 암페어로는 그게 한 글쎄 12V에 나가 0.6이니까 12V 3A니까 36W니까 아마 요 밝기 전구 계산해서 3개쯤 나올 거예요. 3개, 4개. 여기 한 12W 나올 거예요. 근데 요거 지금 LED인지 뭔지 LED 거예요. LED입니다. LED 8W짜리죠. 예. 전 팔아, 그럼 요거 4개. 그러니까, 이런 거, 한 2세트 걸어, 그러면 8개 나오니까 길거리에 저거 딱 걸어 놓으면 이 뽀다고 나요. 이제 밝고 따뜻한 느낌 들고. 그러니까, 제일 컴팩트하게 다니면서 어떻게 사람들한테 임프레션을 줄 거냐. 어휴, 죄송합니다. 이제 거의 다 왔네요.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활동, 그러니까 지역에서 뭔가 캠페인을 선거구별로 벌리고 거기서 연락처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그 확보자 연락처를 가지고 다시 컨택을 해서 조직을 강화해 나가고 이렇게 사이클이 돌아가는 선거구를 4월 말까지 수도권, 충청권 그리고 플러스 영남에서 2-3개 해갖고 토탈 15개 정도 만들어내면 그러면 대한민국 정치 확 바뀝니다. 제가 말한 권역이 아니라 선거구예요. 지금 우리 권역인데 권역에서 이제 타겟 선거구 딱 노리고 들어가서 선거구로 15개 만들면은 대한민국 정치 확 바뀌어요. 왜냐면 이게요, 한국 특징이 뭐냐면 여기가 무지하게 요란한 초전도성을 갖고 있어요. 이거 이제 다른 말로 냄비 근성이라 그러는데 슈퍼 컨덕티비티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도체에서 전류가 가는데 저항이 없어. 넣으면 뿅 가는 거거든, 그냥. 여기가 한 2만 년을 같은 땅에서 이렇게 보대끼면서 살아갖고 이 초전도성을 갖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년 4월까지 한 10개라도 선거구, 돌아가는 선거, 이런 조직이 돌아가는 선거구를 만들어내면 될 거다. 그래서 좀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같이 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10분 쉬었다가